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젯밤 최대 7cm의 눈이 왔는데요. 현재는 눈이 그쳤지만 오후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금동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어젯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는데요. 차량들은 거부기 운행을 하고 있고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전북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정읍에 최고 7cm의 눈이 쌓였고 고창 5, 군산 3cm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내륙 전체로 확대돼 새벽까지 1에서 3cm가량 내리겠습니다. 이어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5mm가량의 진눈깨비가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9일 오전에도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 내렸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온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9도, 전주 영하 4.8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7개 시군의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무르며 온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내내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가위박물관의 대표 유물은 바로 영국 왕이 썼다는 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위가 진짜 왕이 썼던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1820년대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입니다. 영국의 골동품 감정평가 TV 프로그램인 포럼스에 소개돼 감정단의 찬사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영국의 판매상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올린 설명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위를 가지고 포럼스라는 감정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4명의 전문가 딜러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믿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판매자는 이 가위가 조지 4세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가 죽었을 때 다시 공방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건데 박물관은 감정단의 찬사를 받은 명품이라고 설명문을 붙여놨습니다. 전시업체에서 그렇게 쓴가 본데 그건 제가 찬사를 받았다고 그런지는 않았어요. 전시업체도 결국은 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다 문구들을 만드셨을 텐데. 감수를 안 했으면 제가 책임이 있나요? 전시된 가위 옆에는 조지 4세를 위해 이 가위를 만들었고 그가 소유했다고 적힌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당시 가위를 만들었다는 공방의 후손이 가위와 함께 보관해왔다는 종이 쪽지지만 이 또한 영국에 있는 판매자의 주장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딱지표까지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 어쨌든 그걸 유전자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서는 이 씨는 이베이에서 780만 원의 이 가위를 구입한 뒤 전시물 설치업체를 통해 3천만 원을 받고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 씨는 가위가 진품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박물관의 설명문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이 썼다는 이 가위는 지난 가위박물관이 자랑하는 대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공박물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군 의원의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경찰 내사가 이루어지고 의원직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모든 책임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한 다른 의혹과 소문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완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동료 의원들 역시 원칙을 저버린 완주군과 군의회 모두의 망신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업무 추진비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하고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손흥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고 다음번에 의원 출마하고 어쩌고. 이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혐의만 부인하고 있는 사이 완주군에서는 또 다른 채용비리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고위 공무원과 또 다른 군의원의 연루설은 물론 청경과 불법 주정차 관리 요원 등 다른 직종에서도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된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이 함께 조사가 돼서 관련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경찰은 곧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서남대 폐쇄를 위한 행정예고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인수 협상에서 탈락한 부산의 온 종합병원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폐쇄를 위한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최근 인수자로 거론된 부영건설은 정의사 전원 교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사실상 인수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서남대에 새로운 회생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부산의 온 종합병원이 어제 서남학원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온 종합병원은 지난 4월 서울시립대, 삼육대와 함께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에는 330억 원 교비 횡령액 단계별 보전, 1,000억 원가량의 병원 재산 기탁, 부동산 수익금으로 500억 원 투자, 남원의 병원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1,400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온 종합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서남대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학원은 빠르면 오늘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 검토와 학교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상화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체불 임금 가운데 50억 원의 기부와 구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330억에 대한 보존 계획이랄지 서남학원 전체 인수안이 있으면 무조건 폐교 전까지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라죠. 비리,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역 여론의 마지막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인구 규모는 국가는 물론 지역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인구가 8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건 지난 1964년.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해 2000년에 2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에는 185만 4,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가 급기야 8년 만인 지난달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 들어 전북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저출산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 들어 전북의 신생아 수는 1,6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9명이 적습니다. 15세 이상 29세까지 청년 인구도 33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합니다. 청년 인구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3년 60만 4천 명보다 27만 명이 줄어 같은 기간 전체 인구 감소폭보다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장기적인 인구 변동과 영향을 분석해 전북만의 인구 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의 인구가 돌아가는 모습이 중앙의 인구 돌아가는 모습이랑 같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 혹은 보건 이런 분야에서 그냥 곁다리로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구만을 좀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전담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 자문관까지 유촉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담 부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곧 경쟁력인 시대, 전북 인구가 한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느긋하게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부안군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습니다. 남원의 어르신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3개월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단체로 뽑힌 부안군이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안군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과 임산부 산전 기형아 검사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안군은 인구 절벽 해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반값 등록금 지원 등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 종합 발전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조 강사가 매주 2차례에 걸쳐 1시간씩 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실생활 속 나트륨 줄이기와 성인병 예방을 알려주는 남원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내년 3월까지 읍면동 245곳을 돌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높은 호응과 만족도로 싱싱생생 건강고시를 운영하는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추운 겨울을 활기찬 운동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1120명으로 크게 늘어난 무주군에서 역지사지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마당극을 즐기고 강연을 들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도와 도내시군이 잘못된 재정 운영의 페널티로 55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의회 허남주 의원에 따르면 전라도는 사업비를 인건비로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3억 7천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으며 군산시는 9억, 전주시는 8억, 완주군은 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인센티브는 14억 원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41억 원의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허남주 의원은 이 같은 감액 규모는 서울시의 84억 원, 세종시의 74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며 보다 철저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체 2곳 가운데 한 곳은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47.8%로 전국 평균 53.5%에 비해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창업한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35.8%로 역시 전국 평균 38.3%에 못 미쳤습니다. 전주 등 3개 시군의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전주시와 고창군, 익산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전주정보산업진흥원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고창복분자 클러스터의 한 곳씩 중소기업들이 공동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전주에 2곳, 김제에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전라도는 해경, 수협 등과 함께 낚시어선의 구명과 통신, 항해 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등록한 낚시어선은 모두 213척이며 지난 9월까지 25만 6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제40회 애향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애향대상은 2009년 K리그 우승에 이어 올해 5번째로 리그 우승을 달성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로 대상은 전북 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으로 오지 이동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전북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상학원 이동호 이사장이, 기업특별 대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앞장선 천일제지 이용재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죽산면 신월마을 주민들이 21만 8천 원, 부안군 동진면 당중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부안군 동진면 신복마을 주민들이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